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오늘장 바라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흩뿌려진 재료들 속에서 여러 가지의 움직임들, 해상도 높여보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난 차장 모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금리 동결 아침에 확인했고 환율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거 어제 오늘 확인하고 외국인도 어제 오늘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시그널을 찾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지수는 그렇게 에너제틱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구간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좋은 시장이죠.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 거 올라가면 장 별로네. 그런 심보를 갖고 있으면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큰일이 났던 건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 분기보고서 깠었을 때 네. 재고도 많고 외상도 많네. 맞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우리나라 IT, 그날 IT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까지 큰 하락 속에서 예. 진짜 AI 버블 아니야? 그런데 올해 지금 이번 주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이 올라와 주지 않은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이번 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AI 관련돼서도 젠슨형이 수습을 하고 있고 미국 IT 기업들도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등을 줘야 될 자리에서 조금 늦게 하루 이틀 늦었어요. 그리고 조금 폭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반등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시그널이 떴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장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해피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쉬어가기도 해야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못 가 답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저께 반도체 투톱이 쉬었기 때문에 예. 전 섹터가 다 고른 반등을 주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래도 뭐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시장이 어쨌든 지금 시장이 어떤 힘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근간의 변수였었던 금리가 어쨌든 지금 확률을 제가 나올 때 보니까 84%까지 12월에 금리 확률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 다시 올라왔다는 건 이것을 반박하는 재료들 특히 이제 베이지북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베이지북을 열어봤더니 뭐라고 내용이 나왔냐면 고용 별로 안 좋은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소비의 양극화를 위해서 금리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K자. 그렇죠. 소비의 양극화라는 것이 부자는 돈을 쓰는데 저 같은 사람은 쓸 돈이 없어서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비가 양극화가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먹고는 살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부자들이 돈을 쓰는 것을 보고 경제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했었을 때 이 부자만 돈 쓰는 경제가 건강한 경제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뭐 고용은 안 좋다는 걸 기저에 깔아주었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뚜껑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와 관련된 선행 데이터들이 다 특히 이제 주거비 관련돼서는 지금 하향 추세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는 금리 인하가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편했었던 버블론 예. 조금 지워지고 있죠. 예. 금리가 변수였는데, 금리 인하 하네? 라고 이제 다시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조금 주춤, 우리가 생각보다 못 가는 것은 돈이 좀 없어요.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럴 땐 의심이 들 땐 잘 안 들어옵니다. 예. 조금만 치고 더 올라가더라도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 장에 자금이 유입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믿어도 돼 마라? 라고 하는 수급상의 논리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시장을 한국 시장은 안 돼. 이런 뷰 말고 긍정적으로 다시 시장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구나. 생각보다 빠르게만 저는 12월 빨라야 12월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이 빠르게 좀 반등을 주려고 하는 의지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금리 인하 경로가 훼손되지 않고 여기에 이제 유동성 기대까지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충분히 좋아질 시장이고 지금도 견조하게 그 길을 위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시장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사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AI 버블, 뭐 마이클 버리 이슈가 구글 TPU로 묻혔 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그 관련해서 수혜주가 삼성전자다. 뭐 이수페타시스다. 이쪽으로 시장의 관심도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둘의 대결 구도 내지는 양강 구도 뭐가 됐든 간에 아무나 이겨라. 시장이 커지는 건 우리에게 모두 찬스다처럼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굳이 삼성이 더 좋다, 하이닉스가 더 좋다. 아직은 이 논리로 굳이 접근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기업이 주가가 여기까지 랠리가 왔었던 것은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마이크론 주가를 따라온 건 아니죠. 여기와 함께 동반 상승이었고 그 핵심의 이유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라는 탄탄한 베이스가 있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TPU가 됐든 GPU가 됐든 뭐가 됐든지 이제는 다 아셔야죠. 둘의 구분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삼성전자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TPU가 우리는 TPU 길로 갈 거야 라고 했던 것이 구글이 꽤 전에 TPU를 선택해서 갔었거든요. 그때는 엔비디아의 GPU보단 가격이 쌌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블랙에를 따라갈 수 있는 TPU의 V7 버전은요, 그 HBM이 192GB HBM3E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가 아니라 뭐에 특화되어 있냐. GPU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전반적인 소용을 쓸 수 있는 것이 GPU고요. TPU는 제미나이 3에 특화된 거예요. 그래서 TPU가 만약에 이 알파벳 베이스의 TPU가 나중에 GPU를 잡을 수 있다. 이거 검증 안 됐거든요.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엔비디아는 골치가 아픈 것이고 지금은 여전히 엔비디아는 조금 많이 올랐다. 그리고 다른 데에 기회가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까지 쉬어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HBM은 둘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뭐 사실상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있어도 되는 구간이고 근데 사장님 진짜 엔비디아의 이러한 A집 간의 대결 구도는 연애 한 번씩은 있는 이벤트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앞으로 이게 또 많아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그런 반도체 종목 힘내라 할 수 있는 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소부장으로 확대해서 종목별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에 주목하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뭐 가온칩스라든지 여러 가지 파운드리 단 그리고 뭐 소켓까지 지금 좀 퍼지고 있어요. 네. 소켓이라면 ISC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눈여겨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캐펙스 투자를 해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늘어난 그것은 앞으로 내년에 올 사이클이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 모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물건 없어서 못 판다면서요. 그러면 소부장을 구분 지셔야 돼요. 지금은 소재단이 좋잖아요. 지금 메모리를 다 팔아서 품절이라는데 그 팔 때 함께 수혜를 봤었던 종목이 뭐야? HBM이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었다며 거기에 수혜 보는 게 뭐야라는 것이 기판 랠리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함께 움직였던 것이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 후공정 관련된 단에서 이제 오사트 기업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었습니다. 원희가이 테스 같은 경우는 미국 테일러 공장과 관련된 수혜 쪽의 라인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 소재가 간 것은 납득이 되죠. 그 안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HBM에 조금 집중도가 높아서 수혜가 커질 수 있는 것이 기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보니까 실적도 똘망똘망하고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것이 소켓은 뭐가 돼도 들어가니까 여기 단에서 실적이 나오는 ISC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우리는 이제 장비주야 뭐 내년에 캐펙스 투자하면 움직일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전통 장비주가 있다면 뭐 예를 들면 K스택 이번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 미리 올랐다가 좀 조정을 주어서 이제 눈 크게 뜨고 볼 만한 종목 있다면 뭐 PSK라든가 유진테크라는 종목들 이럴 때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TPU라는 것이 TPU 관련주, TPU라는 것이 결국 구글에서 우리는 엔비디아 칩 안 쓰고 이런 칩을 쓸 거야라고 하는 설계 업체에다가 맡긴 주문형 반도체, 그렇죠. ASIC 반도체거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결국 디자인 하우스가 해법을 찾아 나갈 때 이러한 뉴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결국 자기의 가치를 부각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근데 워낙 오랫동안 소외돼 있어가지고 가격적인 부담도 좀 없는 위치지 않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서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한번 TPU에 엮어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 배열을 새로 한다든가 계산에 대해서 집중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TPU가. 그래서 이전에는 원래 MPU라는 것이 있어요. 네, 신경회로망이라고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것과 관련된 팹리스가 칩셋 미디어가 네. 있는데 얘네들도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TPU 이슈랑 같이 지금 요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지금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런 의심 속에 있지만 결국 앞으로 엔비디아 외에 다른 칩에 대한 기회들이 주어질 때 결국 이런 섹터들, 여기에 플러스 알파하면 저는 CXL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고개를 들 때는 조금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 좋습니다. 결국에는 구글 TPU 덕분에 안 올랐었던 반도체 종목군까지 관심이 또 확대되는 그 현상도 함께 저희가 하고 있네요. 주가의 부담 구간이 아닌 자리에 있는 종목군도 많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뉴스가 꾸준히 공급되는 쪽이 있는데 이거 진짜 지금 믿어도 돼? 이 부분 점검 받고 싶어서 저희 재건과 남북경협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구촌 피스메이커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과 물밑 작업하고 있고 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내가, 지금 다 내가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좀 종전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외신 보도까지 있어서 지금 뭔가 달리 봐야 하나, 찐수혜로 봐야 하나 싶고요. 남북 경협도 뉴스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예전에는 같은 맥락으로 봤었어요. 재건과 남북 경협을 같은 맥락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예. 재건주 갈 때 바로 뒤에서 남북 경협주가 같이 갔거든요. 만약에 러우가 종전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지금 경찰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애매해요. 예. 그렇다고 방송에 쓸 수 없는 표현이라서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없겠지만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어떠한 맞아요. 새로운 줄을 예. 그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된다면 남은 것은 바로 북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이제 어떤 한국에 대한 또 동북아의 지정적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입지를 견고하게 굳힐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북한이 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이제 노벨 평화상인데 노벨 평화상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조금 달라진 느낌입니다. 지금 재건 같은 경우는 오늘 밤 뭐 기한을 줬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일단은 수정을 해서 협상을 한 것 같긴 하지만 그 수정안이 무엇인지 또 그 수정안을 푸틴이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미 안 된다는 걸 충분히 납득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서의 좀 보초병 보내기 이상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었을 때 건설기계 종목들은 재건과 경협이 중첩돼 있어요. HD현대 기계전선이라든가 뭐 HD현대 인프라코어라든가 인프라, 예. 그다음에 두산 바켓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뭐 진성 TC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전통 건설 기계 쪽은 일단은 좀 우선적으로 좀 깔아둘 법하다. 보험성으로 깔아둘 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것을 뺀다 하더라도 지금 미중 간의 관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 뭐 4번 만난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4번 만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기회에 중국, 북한도 무언가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개별적인 호재를 좀 네. 품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그것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둘의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지금 정권이 약간 좀 온화한 햇볕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요. 최근에 많이 빠졌던 섹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늘 로봇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예. 어제 2차 전지 올라가는 거 맞아요. 보세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대단한 막 논리로서 로봇 올라가니까 로봇이 다시 뭐 특별한 뉴스 있었어요? 없었어요. 2차 전지는 명분이 있었죠, 사실은. 둘 다 명분을 찾으려면 찾아갈 수 있지만 오늘 시장의 핵심한 핵심은 어제 오늘의 핵심은 최근에 한 달 동안 11월 한 달 동안 갈 섹터인데 너무 과하게 빠진 섹터들이 있어요. 오늘 하이브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들이 이번에 지금 지수가 완전히 끝난 것 아니구나. 이 시장이 아직 살아있겠구나 할 때 철저하게 소외됐던 섹터들에서 좀 기회를 찾고 이유들을 찾아가거든요. 솔직히 남북경협주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얻어맞고 지금 그냥 그 자리에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시나리오 상으로 봤었을 때 내년에 뭐 만난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뭐 말이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재건이란 키워드 속에서도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된다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포트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성으로 내가 이쪽은 눈여겨봐야 되겠다. 만약에 생각보다 센 테마로 영향을 미친다고 네. 한다면 좀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러기 전에 미리 눈여겨볼 수 있는 레이더망 정도는 보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첩적으로 건설 기계단 한번 차트 돌려보시면서 큰 비중보다는 일정 부분의 비중으로 접근하는 법 알려주셨습니다. 양대시장 플러스권에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한정란 차장님과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